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사나 명소에 명소를 찾아가 그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아름다운 현장을 소개하는 김영인의 명사 명소 탐방의 진행을 맡은 배홍등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경찰방송에서 6년의 기간 동안에 본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셨으면서 이번에 제23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김영인 회장님의 직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얼마 전에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회장님 본인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경찰에 있으면서는 경찰을 가장 사랑했고 또 퇴직한 이후에는 경호회의 총무기획처장 그리고 부회장 또 기흥 컨트리 클럽 대표이사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수석 부회장을 거쳐서 지난 5월 21일 전국의 많은 우리 경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의 덕분에 제가 23대 경호회장에 당선이 되어서 6월 1일자로 취임을 한 김용인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재 가수이시며 저희 경찰방송 홍보대사이시고 리포터로도 활동하고 계신 강정환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럼 강정환 리포터께서 김용인 회장님의 양력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제23대 김용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중앙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중앙회장님께서는 1972년 경찰에 입직하셔서 충남경찰국에 순경으로 첫 발을 디딘 후 대전 서부서 경찰대학교, 서울 강남서 파출소장, 경찰서 수사과장님 등 치안 일선에서 주민 안정을 위해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각종 훈장과 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고려대 언론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정책대학원, 동국대, 총신대 최고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이를 통하여 화합과 소통의 리더십을 연마하고 경호회의 이상 제고에도 기여하셨습니다. 공직 퇴임 후 2008년 대한민국 재향경호회의 총무기획처장으로 임명되신 후 기흥 컨트리클럽 대표이사, 경호회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시는 등 바른 경영과 경호회의 봉사자로 역할을 하시다가 제45차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당당히 당선되어서 150만 경호회원의 대표자로서 대한경우회 중앙회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셨습니다. 김용인 회장님의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고려대 언론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수료, 고려대 정책대학원 문화예술 최고의 과정을 수료하시고 총신대 스피치 시인낭송 최고의 과정을 수료하시고 동국대 부동산 과정 최고의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88년 11월 서울 강남 한양파출소장, 97년 10월 대선 후보 경호대장, 대통령 당선인 경호대장,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민정비서실, 공직기강 비서실 행정관, 2002년 1월 전남 곡성경찰서를 끝으로 표창은 녹조 근정훈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고 고려대학교 총장 공로상, 동국대학교 총장을 표창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총무기획처장 수석부회장, 고려대 정책대학원 총무교회 사무총장, 기흥골프 사장, 현 한민족문화협회 사무총장, 현 학교법인 거봉학원 재단이사, 현 고려대 교우회 상임이사, 현 스피치 포럼 회장, 현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공동 상임 의장으로 계시면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 11인에 공조하시고 경천애인 30인 공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회장님과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살아오시면서 좌우명이 혹시 있으시죠? 예. 좌우명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4H 클럽이라고 해서 4H 클럽입니다.
그 농촌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발전시키는데 거기에 좋은 것을 더욱 좋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이 저의 좌우명이었고 또 약간 비슷한 뜻이긴 합니다만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라. 그래서 어제의 오늘이 아니고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제가 그런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이 좌우명이라고 하면 좌우명일 수 있겠습니다. 항상 회장님 뵈면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고 또 이렇게 성실한 그 모범이 돼 보이시는 그런 모습이신데 그런 비결이 혹시 있으신가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옛날 선친께서 저희 아버님 함자는 김창자 소자님이셨는데 이 유교에 그 밝으셔서 한학도 많이 하시고 또 나간 향교, 전교도 한 10년, 그 다음에 유도회장도 10년 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늘 들을 때 근위 무가지보다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어요. 부지런함은 값을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그러시고 특히 성실과 근면해야 한다 이 말씀을 참 저희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또 실제로 아버님께서 이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아주 근면하셨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본받은 것이 오늘의 제가 여러 그 인격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의 있기까지 우리 회장님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그 성실하심이 또 오늘의 있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은 경찰에 입문하신 지가 36년 되셨다고 했는데 언제 경찰에 입문하셨어요? 72년 6월 15일자로 정식으로 이제 순경 배명을 받고 근무를 했고 3월 19일 날 들어가서 충남경찰학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충남경찰학교 20기입니다만은 교육을 받고 했는데 제가 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1등을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못하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41명이 수료를 했는데 2등을 해서 대전 소부경찰서에 제가 첫 배명을 받게 됐습니다. 2등은 1등한테 일부러 물려주신 것 같습니다.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1등을 꼭 하고 싶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네. 특별히 경찰에 입문하신 그 동기가 있으십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는 농촌 지도소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정말 상록수적인 삶을 좀 살아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농촌 주택에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농고를 나오고 한 사람들이 꽉 포진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더군다나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설 자리가 별로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마침 있는데 충남 그 경찰을 모집한다 하는 신문 광고를 보고 주변 분들과 상의를 했더니 그것도 좋겠다고. 그건 우리 김용인 씨의 그 성실과 근면한 그런 그 생활 태도가 틀림없이 거기서는 비춰볼 것 같다고. 그래서 경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벌써 지금 72년도면은 한 56년이 지났죠. 옛날 56년 전만 해도 우리 국민에 대한 그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경찰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56년이 아니고 46년쯤 됐겠습니다. 46년인가요?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만 해도 경찰에 대한 이미지가 국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을 텐데요. 회장님께서 곡성경찰서 서장으로 재직하시면서 또 그 국민들에 대한 그 경찰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바꾸셨고 또 국민들에 대한 그 회장님에 대한 좋은 그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일화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우선 경찰을 들어오려고 하니까 저희 선친께서 반대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마침 농촌 지도소에
그래도 시골에서 농촌 지도소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선망의 직장이고 그런데 거기를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여기를 그만두고 그 경찰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남원에도 계셨고 그랬는데 제가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니까 역시 제 판단이 옳다고 많이 권유를 해줬습니다. 얼마 전에 왔던 고향 친구 이건철이라고 있는데 아마 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축하를 해줬는데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역시 경찰에 가면은 틀림없이 뭔가 좀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경찰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다른 것으로 내가 1등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경찰을 가장 사랑하는 것으로 해서 1등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찰을 사랑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딱 그렇더라고요. 정말 모든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또 성심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잃지 않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히 경찰을 사랑하는 일이 되겠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유천동 파출소에 근무를 할 때인데 지역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때는 이제 복장에 아래 복장이 워카를 신었습니다. 워카를 신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렇게 김순경은 인상도 좋고 그런다 그러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분들에게 정말 성실하고 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느 날 그 중에 한 분이 중요한 범죄 첩보를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파출소를 들여다보다가 없으니까 안 계시네? 그러니까 그 손해 근무자가 나와가지고 아니 뭐 때문에 오셨는데 안 계시네요가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저희는 우리 김순경을 뵈려고 왔는데 김순경이 안 계셔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뭐냐고 그러니까 이제 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마침 제가 그 아래 이제 거기가 이 노면이 있고 밑에 이제 지하 1층에서 있었는데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와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좋은 첩보를 그 범죄 첩보를 받아서 그때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사건 하나를 해결한 적이 있었고 그런 식으로 했고 아까 이제 경찰서장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 제가 서장으로 나갈 때는 굉장한 힘이 넘칠 때 제가 나갔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란 책에 경호대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실렸고 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때 그 기념으로 나온 책에 그 기념으로 나온 책이 경천 애인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실렸습니다. 마침 그래서 그때 경천의 애인 책을 좀 가지고 가서 그 군 분들에게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이 어느 날 보니까 막 그 아침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인데 뭐 새벽종이 울렸네 뭐 그 새마을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경무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경무회장 지금 이게 뭐지?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어제 보고를 드린다는 걸 깜빡 빠뜨렸습니다. 지금 군청에서 군에서 하천 그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 가꾸기 사업에 우리 경찰서도 같이 동원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 그날은 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같이 열심히 이제 하천 가꾸고 다음날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군청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군청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하면 되겠느냐? 우리는 다른 걸 하자. 우리는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하자. 문화재 가꾸기 사업을 펼쳐서 우리 경찰서 직원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의경들, 전의경들 그분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한 곳 한 곳 하면서 경무과장이 그 문화재가 어떤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또 마루도 닦아주고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곳이 신순겸 장군의 사당을 갔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는데 신순겸 장군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려 태조 왕건을 대신해서 이 견훤에게 쫓기자 그 대구의 팔공산 그 말하자면 팔공산 그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쫓겨가지고 왕건이 곧 생포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순겸이 갑옷을 절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표가 나는 좀 황금색 그런 갑옷이니까 그것을 자기가 대신 입고 이 견훤의 군사들을 다 따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이 있다고 막 쫓아가고 하다 보니까 왕건은 이제 그때 피했고, 그런데 나중에 가서 붙들어 놓고 보니까 결국은 왕건이 아니고 신순겸 장군이니까 그때 칼로 정말 9 동강을 내보냈다 그래요. 그래서 구절 장군이라고도 하는데 창자가 9개가 끊어져서 그랬다 하는데, 우리 고향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경북과장에 가면서 싹 얘기하고 사당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시지만 특히 전국에 있는 신씨들이 우리 서장이 거기 와서 그런 일을 해줬다 이런 것에 또 해서 나중에 제가 거기 재향 때 가서 초헌관이 있고 아헌관인데 아헌관은 제가 맡았습니다. 초헌관은 거기 이제 분이하시고 그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때 이렇게 어느 그 노인이 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머리가 하얀 노인이. 그래서 내가 이제 되게 서장이 외부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경무회장이 나와서 이제 제가 영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경무회장한테 경무회장 저분이 어떤 분인데 무슨 일로 오는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살림법 위반으로 오신 분인데 자기 집 묘자리 위에 이렇게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솔가지가 떨어지고 또 거기는 불도저는 안 자고 그러니까 그걸 좀 배워달라고 몇 번 얘기하니까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배워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다툼이 되어서 이분이 살림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시면 내 방으로 좀 모시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 방에 가서 차 한잔 대접하면서 그 경찰서에서 오시라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셨죠. 그랬더니 예 그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별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사전에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은 그냥 서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경찰서에 오시라 그러면 좀 불안해 하셨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차를 대접하고, 그것은 아마 내가 사전에 이제 해보니까 뭐 벌금 정도 한 1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그냥 굉장히 안심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좀 그렇구나. 하고는 이제 그분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우리 이제 의견 기사한테 5,000원을 내가 주면서 이분을 내 차에 모셔다가 그 버스 정류장에 가서 차표를 끊어서 가시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오느라 이제 그러면서 그리부터는 65세 이상이 경찰서에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전날 일보에 반드시 넣어가지고 아침에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사람은 조사계장이 꼭 안내를 해서 내 방에 와서 차를 한잔 대접하고 또 조사계장이 다시 모시고 가서 조사를 하도록. 그런데요, 대개 그러한 경우 보니까 뭐냐면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또는 이제 그러한 일이 아니고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면은 이제 밀주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밀주가 그렇게 단속거리는 아니었지만은 또 이제 그 장사를 하는 집에서 그걸 알고는 또 이제 고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 오는 것이 되게 이제 그랬었는데 아까 보니까 그런 분들을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고마워 여기고, 경찰이 결코 어떤 일만 그렇게 해서 처벌하려고는 의도가 아니고 국민의 입장에서 또 군민의 입장에서 헤아려 주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경찰서장을 마치고 저는 또 경정으로 서장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와서는 다시 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관악서에 와서 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우리 김용인 서장님 우리가 공적비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좀 서장님 승낙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열암 송정희 선생이라고 저 적을시를 쓰신 분입니다.
저글씨를 쓰신 서예가신데 제가 그분하고 늘 상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하면서 여러분 이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 항상 뭐 그렇게 공적비 세워가지고 늘 좋은 말 못 듣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정중하게 뜻은 감사나 제가 사양을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말했는데 한 몇 달 지난 뒤에 이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이미 우리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거기에 누님들이나 형제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누구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조카가 고향에 있어서 거의 장질이 좀 수건 한 300명 만들어가지고 그날 거기 가셔서 좀 나눠드리고 자네가 그렇게 좀 해주소 그랬더니 장질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또 그날 당일 아침에 한 8시쯤 전화가 왔어요. 8시 전화 와가지고 기왕이면 이렇게 하는데 아드님을 좀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들이 그때 제가 타던 차를 막 밀려받아가지고 이제 한참 운전에 이제 좀 재미를 붙이고 있을 때라 야 너 이렇게 한번 갔다 오라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 말씀하시려면 진즉 오시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요. 야 이 녀석아 그 뭐 거기서 너만 기다린 게 아니니까 늦어도 관계없으니까 한번 갔다 와. 그랬더니 이제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는 이 녀석이 아주 큰절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내려갔더니 그 모든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하시고 정말 그 아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버님 제가 큰절을 합니다 하면서 아파트 그 들어오는데 중문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큰절을 하더라고요.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그래서 야 내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감동을 했습니다. 감동을 했고 이 녀석이 가서 많이 느끼고 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제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는 경찰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경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선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존경과 신뢰를 받으려면 경찰의 업무를 주민의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경찰의 업무를 추진한다. 이게 참 중요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고 뭐 거기에는 우리 곡성 경찰 신문을 또 칼라 복사기를 구입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우리 읍면 사무소 그다음에 우리 파출소에 보내고 또 문집을 만들어서 동학산 메아리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는 직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글 쓰는 재주가 없으면은 다른 데서 좋은 말이라도 거기다가 베껴 오너라.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 직원이 참석을 해서 문집을 만들어가지고 동학산 메아리라는 것이 지금도 아마 경찰서에도 있고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동학산 책도 만들기도 하고 하여튼 서장을 저는 이제 경정으로 서장을 했기 때문에 딱 한 번 할 수 있었는데 누가 하더라도 이보다도 경찰서장을 잘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정말 그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큰 절을 존경하는 큰 절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버지라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일 같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일화였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그 겸손을 하시고 크신 성품과 국민을 섬기는 봉사정신으로 경찰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세우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회장님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님 경호대장을 또 하셨던 시절이 있으시죠? 그때 또 남는 일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경호대장이 당선되기 전 3개월 그리고 당선되신 후 그때는 이미 IMF로 실질적인 그 대통령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청와대에서 나와서 전담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우리도 같이 거기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나온 사람의 직함은 수행실장이고 저는 여전히 경호대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랑스럽게 당선인 경호대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은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그 한 번은 이제 그때 당시 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모 후보와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지내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조모 씨가 있지 않습니까? 조모 씨가 원래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자기는 경제개혁원 장관을 하면서 또 다시 서울시장을 했는데 그 서울시장을 시켜준 김대중 씨를 김대중 후보를 멀리하고 말하자면 이해창 씨 편에 선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좀 비난을 하시라고 말씀을 여러 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한 말씀 안 하시니까 나중에는 그 지근거리에서 늘 있던 김모 의원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얘기하면 거의 말을 듣는데 그때도 한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때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지나고 나니까 그분이 이모 씨의 그 편에 섰지만은 어느 순간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분이 한때는 대선 후보에 약 15%까지 그것이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을 미리 예견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굳이 내가 저 사람을 비난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자면 적으로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랄지 그런 것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그 말씀을 잘하신다고 그러는데 정말 말씀을 잘하신다는 것은 말을 참 굉장히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또 한 번 이제 우리가 경호의 에피소드인데 한 번은 이제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부산을 내려가는데 처음에 그 내려갈 때는 자갈치 시장을 갔는데 그때는 막 흉흉하더라고요. 뭐 대놓고 막 듣는데 저쪽에서 아니 DJ가 여기는 뭐 하려 와? 여기는 뭐 때문에 왔지? 막 대놓고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노무현 씨하고 그 다음에 김정길 장관 꼬마 민주당이죠. 그 두 분이 이제 좀 부산에서 그래도 존경을 받는 분들인데 두 분이 합류를 하고 그 합당이 돼가지고 같이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분위기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그때 이제 새천년 민주당의 새정치국민회의였구나. 새정치국민회의의 그 부산 책임자가 최영호 장관이라고 머리 하얀 장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바로 동생이더라고요. 동생분이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이제 인기가 높아가고 당선될 수도 있다 하니까 막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막 에워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를 제가 못 타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고 출발하더라고요. 야 뛰어. 그래가지고 거기 사무실이 9층에 있었는데 9층까지 막 제가 뛰어 올라간 겁니다. 중간에 제가 그때 당시 50대 초반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뭐 30대 뭐 40대 그 젊은 나이인데 쟤를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정신적인 것 같아요. 내가 막 열심히 뛰어서 올라니까 아이고 대장님 이러다 우리 심장 터져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죽으면 순직이야 뛰어.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오니까 막 가슴이 곧 터질 듯 하더라고요. 그래 올라가 보니까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심호흡을 하고 숨을 고르고 있으니까 딱 내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까 분명히 그 엘리베이터를 못 탄 걸 봤는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보다 더 먼저 와 있네. 깜짝 놀라시는 그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잔뜩 타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도 좀 낡은 좀 구형이라 건물 자체도 이제 오래된 건물이고 그러니까 구형이라 속도도 느리고 저 안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나오려면 다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되고 또 4층에서 한번 그러고 9층에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랬더라고요. 아마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그러한 것들이 저를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올리게 된 계기도 됐고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는 거기 갈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시든 안 되시든 우리나라의 정계 지도자인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당신님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든 안 되시든 당신님은 저를 통해서 또 우리 대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자기의 맡은 일에 대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가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멋진 경찰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약간 그러한 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뭐 단 한 번도 우리가 어떤 일에 우리로 인해서 늦어지거나 뭐 행사가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참 성심껏 뭐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중요했던 것은 그 언론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놓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특히 언론인들은 막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어떤 그 다중이 있을 때 그 촬영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중이 있을 때 촬영을 하면은 갑자기 그 되게 2인 1조가 되는데 그냥 그 사다리 같은 이런 저 알루미늄 그 사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대놓고 그냥 갑자기 막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 만약에 사람들이 오다가 밀어버리면은 그때 당시 그 소니 카메라 한 대가 1억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1억 원 장비가 깨지면은 우리 때문에 그것이 깨졌다. 우리 저 취재 와서 깨졌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곽에 있는 직원들이 그럴 때는 얼른 안쪽에 들어와서 그것을 잡아서 붙들어주고 이 경찰 경호팀입니다. 안심하고 촬영하십시오. 근데 그런 기회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다가 뭐 시장 같은 남대문 시장 같은 거 또는 뭐 어디 시장 이런 데 사람들이 몰릴 때 있는 것이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어떤 우리들의 그 진심이 통해 가지고 기자분들이 우리를 참 좋아하고 또 칭찬을 하고 또 친절하다고 그래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고 또 느꼈습니다. 예, 회장님 그 대통령 표창장을 또 필두로 많은 그 표창장을 받으셨는데 예. 그 표창장 중에 그 녹조 근조 훈장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 훈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녹조 근조 훈장은 제가 재직 시에 받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뭐 이제 공정으로 따지면은 뭐 능히 이제 받아야 될 입장도 됐는데 그때 이진구라고 인사과장이 있었습니다. 이진구라고 인사과장이 제가 참 좋아하고 이런데 이진구 그 인사과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청와대 나가 있을 텐데 아니 우리 김용인 대장님이 그런 여러 공적도 있고 그런데 아니 어디 뭐 추천해 준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청에서 추천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퇴직 전에 미리 녹조 근조 훈장을 받았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부 선정 모범 공무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 모범 공무원을 선정해서 한 달에 10,000원씩 그때 3만 원인가 10,000원인가 그건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10,000원씩 3년간을 주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그 각 시도에서 한 명씩이었습니다. 거의 한 명씩이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런 모범 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가 그때 첫 시작할 때 그걸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도 되었고 그리고 또 파출소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외근 근무 성적 1등 첩보 제출 성적 1등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받은 상장이 약 90여 회가 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경찰관 중에서 90여 회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제가 이제 가장 많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거기에 인사 기록 카드에 그 난이 다 부족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이걸 종이를 더 오려 붙여서 거기다 중간에다 간인을 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회장님 그 경찰관으로서 우리 회장님이 보면은 그 역사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훈장도 그렇고 또 일선 경찰서장으로 또 이렇게 중앙에 회장님이 되신 것도 그렇고 우리 회장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이쯤에서 우리 강정아 우리 가수의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강장하 가수님의 사랑의 홀씨 두 번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많이 축하하면서 축하곡을 이렇게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는 게 뭐길래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부질없는 거 공수래 공수것인데 욕심도 시기도 다 내려놓고 바람에 구름 가득 인생도 세월에 미역하네. 그래도 남는 것은 추억뿐인데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어라. 사는 게 뭐길래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면 부질없는 거 공수래 공수것인데 욕심도 시기도 다 내려놓고 바람에 구름 가득 인생도 세월에 미역하네. 그래도 남는 것은 추억뿐인데 정을 주고 정을 받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나누면서 아름답게 살고 싶어라. 아름답게 살고 싶어라.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참 노래 힘있게 아주 잘하십니다. 우리 회장님도 노래 잘하신다고 소문이 자자하시던데요. 아니요, 노래 못합니다. 회장님 애창곡 혹시 있으십니까?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옛날 남진의 비오도 다시 한 번을 좋아합니다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번 아니요, 노래는 전혀 못합니다. 네, 다음번에 한번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요. 잠시 우리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획관리본부장 이용재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이용재 기획관리본부장님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직과 정의로 살아가시는 모토로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결정하시면 시행을 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 옆에 또 함께 하신 분이 있으신데요. 소개 한번 해주시죠. 총무기획처장 이석입니다. 네, 네. 회장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회장님께서는 아마
아까 양력 속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그 강남 한양 파출소장으로 계실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인연이 오래됐고요. 루 회장님을 뵈면 항상 주위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와 그 관심과 사랑이 과거나 지금이나 항상 그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듭니다. 그런 부분이 항상 존경스럽고 그런 부분이 아마 지금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회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선 경찰서장 출신으로는 경우에 사실 58년 만인가요? 58년 만에 예, 그렇습니다. 경우에 중앙회 회장님이 되셨는데 또 소감과 또 회장으로 취임하셨을 때의 어떤 각오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위해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선정해서 선출해 주신 전국의 우리 경우에 150만 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부족했지만은 지금까지 이 역대 경호회장이 옛날에는 임명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관을 지내신 분 또는 청장을 지내신 분들이 회장으로 왔다가 이근범 국민의 정부 시절에 이근범 회장님께서 그 법을 개정해서 선거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옛날에 어떤 계급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호회를 열심히 발전시키고 또 경호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셨습니다. 전임 회장님들이 잘 하셨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99% 잘했더라도 1% 잘못하면 그 99%가 1%의 잘못 때문에 다 덮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한 면 때문에 부족한 저희지만은 저에게 기대를 걸고 아마 저를 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단히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그 책임감과 중압감 이런 걸 느낍니다. 정말 잘해야 될 텐데 그래서 거의 집에서 잠을 잘 때 새벽녘에 깨면은 제대로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러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경호회의 위상을 올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상을 올리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바르고 정직하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전국 회원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내가 지성으로 섬기고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초심을 정말 잃지 않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 그 경찰방송 명서 탐방을 6년여간 진행해 오셨는데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경찰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과 또 마지막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처음부터 계획된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우연한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각기각층의 명사들 70여 분을 모시고 명사 탐방했다가 나중에 아마 우리 조동현 사장이 명사로만 하면은 너무 없을 것 같으니까 명소 탐방을 한번 넣자고 해서 명소를 넣는데 실제로는 명소는 딱 한 번 제천의 의림지밖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명사 탐방이 되었는데 오늘은 제가 거꾸로 이렇게 주인공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아마 23대 대한민국 제향경회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지난 6월 1일자로 했습니다. 각계각층의 귀한 분들 또 우리 김창룡 경찰청장 그리고 이무영 전 청장님 또 그리고 저쪽에 노웅래 전 최고위원 그리고 우리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또 유기홍 교육행정위원장 또 우리 경우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내 귀빈을 모신 가운데
그때 또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딱 99명 정해가지고 가졌습니다. 예, 그 앞에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굉장한 시가 비장한데 그것을 시작하면서 제가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정말 그분이 1901년에 태어나서 19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37세밖에 못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해방을 바라면서 그 시를 쓰신 겁니다. 근데 해방을 못 보고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이 정말 비장합니다. 종로의 임경을 이 머리로 들이받아서 내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뼈가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정말 기뻐서 죽사옴에 여한이 없다 하는 것하고, 또 잘드는 칼로 내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메고 앞장서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즐거운 자리에 그 자리에 그 비장한 그 시를 낭송한 것은 그만큼 우리 경우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 있습니다.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한 비장한 각오로 반드시 바로잡아 놓고 모두가 좋아하고 또 우리 150만 회원들이 후심점이 되고 특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경호회가 될 수 있도록 네 한 몸을 불태워야겠다 하는 각오와 결의로 그 시를 낭송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준비한 그 시는 취임사는 있었지만 그것을 제껴두고 그 말씀을 직접 드린 이유는 그만큼 저의 비장한 각오를 알려야겠다.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경호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입니까? 특히 현직에 있을 때 정말 경호회 그 경찰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치안 질서를 바로잡고 열심히 노력했고, 퇴직한 이후에는 또 친목을 다지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일이 있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잡고 했을 때 두고두고 경호의 역사에 기록되는 그러한 한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 취임사 말씀 중에 몇몇 사람이 꿈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그냥 꿈으로 지나갈 뿐이고, 많은 사람이 뜻을 합치고 힘을 합치면 꿈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취임사에서 하셨습니다. 경우에 150만 회원 여러분들 뜻과 힘을 모아서 우리 회장님과 큰 일을, 그 뜻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항경우회 중앙회 김용인 회장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방송 인터뷰에 응해주신 김용인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동석해 주신 이웅재 기획관리부장 본부장님, 이기석 총무기획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노래로 함께 수고해 주신 강장화 리포터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경찰 방송 명소 탐방은 앞으로 더욱 알차고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담 진행의 배홍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